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그죠? 얼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논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술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개강을 한 1월 달에 이렇게 일찍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제가 1월 달에 이제 신년 계획도 좀 세우고 가족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세우니까 대부분 학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그 2주 차에 좀 개강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좀 마음도 저도 급하고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분위기도 빨리 공부하고 싶다. 12월서부터 지금 어떻게 공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빨리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개강을 일주일 더 일찍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설이 또 있더라고요. 설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휴강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공부한 다음에 설이 있으면 설 연휴 기간 때 약간 공부할 거리가 좀 생기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설 때 여러분께서 너무 놀게 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개강을 해서 공부거리를 많이 들인 다음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끼리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일단은 논술도 좀 빨리 개강했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그 이론 총론 강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그냥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강의 계획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빨리 이제 개강했으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아직 1월 초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고 지금서부터 해야 왜냐하면 꽤 이게 하다 보면 복습량도 좀 많아지고 그다음 공부하다 보면 시간도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되게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하고 또 밥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몇 시간 지나 있고 잠자고 하면 몇 시간 지나 있고 해서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은 논술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강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약간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을 좀 책임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열심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나한테 그런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약간 두려운 느낌? 이렇게. 그다음에 또한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던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두려운 느낌? 긴장되는 느낌? 또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날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런 약간 그런 두려운 느낌, 긴장되는 느낌이 어떤 하나의 더 에너지를 우리한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덜 자게 하고 조금 덜 먹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좀 더 오래 앉아있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또 미쳐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멘붕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것도 1년 동안은 나한테 좋게끔 그렇게 잘,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점수가 이제 그 합격하신 분, 불합격하신 분들의 점수가 막 크게 차이 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거의 막 1점 차이, 뭐 2점 차이, 3점 차이 이거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렇게 떨어지시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공부하실 때 재수 선생님들께서는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점 차이로 떨어졌잖아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하던 만큼보다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조금 어렵지만 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얼마큼 사고를 더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또 초등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긴장하고 더 바른 자세로 그다음에 그 이제 공부 습관 만들어 가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좀 긴장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긴장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특히나 이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계속 제가 연구를 해서 그날 좀 고민해서 자료를 좀 드릴 거고요. 또 강의해드리고 여러분 체크해서 다시 바꿔드리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잘 되게끔 우리가 그래서 힘을 합해서 한번 1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강의 계획서를 좀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논술 강의는 다 프린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좀 프린트가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프린트가 좀 많다 이런 말들을 자꾸 제가 들으니까 프린트 드릴 때마다 좀 너무 괴롭고 망설여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읽기 자료도 조금 페이지가 많아서 이거 내 본색을 너무 일찍 드러내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요 정도가 조금 약간 논술 강의 중에서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프린트가 첫날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많은 편이라서 요거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요 정도 수준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고 제가 오늘 조금 드린 거는 보세요. 이렇게 그 재수하는 선생님들도 보시면 다 봤었던 자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새로운 자료인 것 같기도 하고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건데요. 일단은 논술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 이제 논술 강의니까요. 논술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뭐 이론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뭘 하던 뭐 하던 그냥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그죠? 의사소통 능력.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음성적인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고, 의사소통 잘해야지, 안 그러면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자나 카톡으로도 의사소통을 좀 잘해야지 오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끝에 이제 히읗이나 그다음에 이런 이모티콘 하나라도 붙여줘야 이 사람이 화낸 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보내면 좀 무섭다. 이 사람 화냈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나의 의도를 잘 전달할까라는 게 사실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나 우리 교사 같은 경우는 유아들하고의 의사소통, 그죠? 동료 교사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듣기, 다 아실 텐데 이제 말하기 오늘 첫날이니까 글씨도 한번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쓰기예요. 쓰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수험생한테도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셔도 중요하지만 수험생한테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험생이 뭘로써 공부하냐? 다 듣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를 잘해야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강의를 듣더라도 더 많이 흡수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려도 다르게 막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처음 이제 수업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나 좀 듣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조금 더 들으시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듣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말하기는 뭐 스터디라던가 토익 같은 거 할 때 말하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듣기하고 말하기는 특히나 우리 2차에서 많이 그 평가가 되죠. 어떤 면접이라든가 수업 실현에서 듣기 말하기를 많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읽기 쓰기예요. 문제를 얼마큼 잘 읽었느냐, 답안을 어떻게 잘 읽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에서 다 결판이 난다.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우리 합격 비결은 3가지다.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암기, 그다음에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암기, 사고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의사소통 능력인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사실은 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나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한국말 그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말하고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한국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외국어 쓰는 것처럼. 용어도 다르고 문장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논술 공부하시다 보면 한 문장이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 거였구나. 이것도 생각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도 이제 이해 암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하는 선생님들은 문제를 잘못 읽거나 그죠?
답안 쓸 때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답안을 쓰거나 하니까 점수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읽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쓰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서술 답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논술 같은 경우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20점 받은 선생님도 많지만 12점 밑에 깔리는 선생님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극복을 좀 하셔야 되겠다. 특히나 제가 대구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술이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보세요. 논술은 참 이상하게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이나 공부를 적게 한 선생님이나 점수가 좀 비슷해요. 사실 저는 하나도 그거 한 개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요번에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서 시험 봤어요. 근데 17점 나오시고 그다음에 저는 공부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했는데 15점 나오고 이러면 2점 차이나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정도로. 그러면은 운인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선생님은 매일매일 쓰고 하셨어도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읽기나 그다음에 내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쓰기가 잘 안 된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론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뭔가를 읽을 때 좀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얘기하려는 잘 파악해서 쓰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우리 논술도 점수가 사실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점수하고 직결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읽기하고 쓰기를 아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첫날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읽기하고 쓰기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읽기, 그 다음에 쓰기거든요. 특히나 어떤 읽기를 싫어하냐 하면 정리되지 않은 읽기를 읽기 싫어하세요. 그죠? 표로 탁탁 떨어지는, 짧게 떨어지는 건 읽기 좀 좋아하시지만 정리되지 않고 흐물흐물 써져 있는 내용이 좀 긴 그런 내용은 읽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쓰세요 라고 할 때도 어떤 걸 쓰기 싫어하시냐면 자기 생각을 쓰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쓰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리면 정답이 없나요? 답을 주세요. 답 보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습이 좀 덜 되니까 올해는 특히나 읽기를 좀 많이 읽으시고 쓰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읽기하고 쓰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할 때 어떤 전제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잘 몰라도 읽는다. 잘 몰라도 쓴다.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요만큼 길죠?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읽는 거예요. 넘어가요. 또 읽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다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돌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명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연적으로 얘가 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읽고 그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수렴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너무 수렴적으로 쓰지 마시고 확장적으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서 어떤 쓰는 나의 어떤 맷집을 좀 키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한번 문제 해결하면 막 써보고 그냥 막 써보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문풀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이제 답에 가깝게 그렇게 쓰는 거 그런 눈을 자꾸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론의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논술은 일단 점수는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 전략은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논술을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어떤 분은 20점이고 어떤 분은 왜 16점이냐 말이죠. 공부하는 이 시간 똑같은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이라도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는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든가 잠을 덜 주무세요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방향을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가에 따른 거니까 반드시 올해는 논술을 20점, 19점 좀 맞아보자. 이거 목표로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일단 지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그러한 이제 논술에 대한 지도는 논술 20점이나 19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교육과정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보시면
다 읽는 거예요. 읽는 시간이 매우 많아요.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매우 많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거를 더 잘 읽는 사람이 혹은 문제를 더 빨리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종이를 딱 폈을 때 문제지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문제지 딱 피면 글씨 큰 게 막 가득 들어져 있거든요. 큰 글씨가 갑자기 가득 들어져 있으면 이걸 언제 다 읽고 언제 쓰나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요. 잘못 읽게 되고 내 생각 그냥 쓰게 되고 해서 실수가 빈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두둑하게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어떤 읽기가 나오더라도 내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좀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읽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어라던가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누가 더 조금 더 연습을 했는가의 차이니까 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읽기자를 좀 더 드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좀 드려서 많이 읽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동료 장학 자료 같은 경우도 양이 많아서 제가 좀 안 드리고 정리된 것만 맨날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한번 처음서부터 읽어보면서 연습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실까요? 이거부터 먼저 좀 오리엔테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올해 선생님이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좀 지도를 할 생각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점점 교육과정 반이라던가 논술반이라던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조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채찍질을 좀 가할 때는 또 가하고, 그다음에 또 위로해 드릴 때는 또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뭐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완벽을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냥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데 누가 얼마큼 자기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느냐, 피하지 않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할 때 그걸 자꾸 피해버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피하고 나 이거 못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안 하다가 거기서 구멍이 나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회피하거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걔네들 깨부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거를 좀 이해하면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첫 페이지에서는 총론반 거라서 이거는 총론반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총론반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총론반 선생님 같이 듣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그 주차별 강의 계획 잠깐 봐보세요. 제가 약간 무리는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 4회차 때 3회차하고 4회차를 보시면 토일이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일요일날 강의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인에도 불구하고 안 쉬고 그냥 수업하는 걸로. 왜 수업할까요? 왜 4회차 일요일날 왜 수업할까요, 여러분? 설 휴강 때문에. 설이 무서워서. 설에 노실까봐.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둑하게 진도를 좀 나가놓으면 설 때 여러분께 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좀 패턴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하니까 이때 조금 시간 비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설 때도 너무 많이 놓지 마시고 하루만 딱 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거를 좀 설명드렸고, 넘겨가 보세요. 오늘 이제 기초반 이제 개강을 이제 했는데요. 2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5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좀 일찍 끝나면 좀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좀 늦게 끝나면 조금 늦게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6시는 넘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린트고 특징 이렇게 좀 적어드렸고, 일단은 우리 그 논술을 첨삭을 조금 해드리죠. 제가 인원을 벌써 이제 모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첨삭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막 10명이랑 같이 공부한 적도 있어요. 5명하고 같이 공부한 적도 있고, 그러면 5분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하나하나 매일 해드렸겠죠. 질문도 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나 10분 할 땐 또 10분도 해드리고 채점도 매주 해드리고 내 채점에 대해서 피드백도 맨날 해드렸거든요. 그거랑.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하죠. 지금은 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그 수업 안에서 한 번, 요 정도밖에 제가 채점을 못 해드리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때 제가 다 피드백을 했다고 해서 점수가 다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많이 안 해드렸다고 해서 구체적 피드백을 많이 안 해드렸다고 해서 더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또 효과가 있게끔 제가 프린트 만들어서 그렇게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180명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업 자료 어떤 식으로 썼다 해서 선생님들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제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다. 감사한 분들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알바비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제가 자료를 일단 받아서 채점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또 채점을 제가 빨간색으로 잘 한 다음에 그 스캔해서 다시 같이 본 다음에 이 부분을 주로 많이 틀리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글쓰기 자체가 사실은 기초반 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은 잘 못 쓰더라도, 완벽하게 잘 쓰지 못하더라도 읽는 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선생님들이 좀 알게 되면은 기초반에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쓸 때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무가내 써보니까 글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를 좀 알아서 자신감이 좀 붙었다 그러면은 이번 수업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월은 400자, 3, 4월은 600자, 1200자 쓰기 연습을 하고요. 400자, 600자, 1200자는 사실은 과거에 작년에 그 기준으로 한 그런 분량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원고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종이 한번 펴보시겠어요? 큰 종이 앞뒤로 이렇게 된 거 이제 줄로 되어져 있는 거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수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다 원고지였었어요. 칸이 써져 있는 원고지였는데 올해서부터 원고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줄로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그 이 답안지라고 하죠. 이 답안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과거에 중등 같은 경우도 원고지였다가 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을 일단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큰 창의력이 없는 한 아마 비슷하게 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가장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걸로 이제 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400자, 600자, 1200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는 그 원고지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 원고지가 더 좋아요, 선생님들? 원고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예전 분들은 또 원고지를. 네, 사실 이게 더 난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선생님들께서 답안 쓸 여력이 있어요. 원고지 했을 때는 딱 제한된 글자 수 안에 내가 키워드를 넣으려면 키워드를 다 못 쓰고 딴 얘기하다가 끝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에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많이 쓰면 거의 2000자도 쓸 수 있는 그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가 앞뒤로 쓰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길게 쓰면 그 안에 키워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점수를 받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또 길게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서부터 너무 짧게 쓰는 거 말고 길게 쓰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첨삭할 수 있도록 특수 프린트를 제작합니다 라고 해서요.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석하면서 사고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거 연습할 수 있도록 프린트를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괄호 보시면 주체별 논술 첨삭 제출해서요. 일단은 제출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인데 제가 학원한테 이제 조를 나눠달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이거 조 나눠서 부셔주세요라고 할 테니까 요 첨삭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가 몇 조인지 잘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내시는 거예요. 내가 1조다 그러면은 요번 주에 내시는 거고 2조는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되겠고요. 그 답안 제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1월 4일까지 내실 분들은 학원에서 직강으로 들으는 선생님 혹은 직강 직영상 대구 선생님들은 1월 4일까지 토요일까지 내시면 되겠고요. 1월 5일까지 내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선생님들은 1월 5일까지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데 첨삭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 5일 22시기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간이 넘어가지면은
게시판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첨삭 게시판이 닫혀버리니까 제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시간 지켜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는 일단은 제가 붙여놓는데 그 조의 변경은 하실 수는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1조인데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화살표 자기 이름에다 화살표 하시고 나 몇 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렇게 반영해 드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조 선생님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죠. 큰일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일단은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정말 큰일 있으면 그때 이제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넘겨가 보실까요? 제가 작년에 이런 거 안 드렸는데 올해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학원 이용 안내. 학원 이용 안내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자주 질문하시거나 조교 선생님들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개별로 이제 오셔서 질문하시길래 요거 좀 설명드리고요. 총론반 때는 요거 설명 안 해드릴게요. 총론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논술반 때 설명드리고 총론반 선생님한테는 요거 샘플 강의 봐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일단 학원 강의 보세요. 학원 강의를 결석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서는 학원에서는 모든 직강 선생님들한테 한 달에 4주가 수업을 하면 4주에 한 번 정도 무료 강의를 넣어줘요. 그냥 넣어줘요. 결석을 하는 선생님이든 결석을 안 하는 선생님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시면은 인터넷 무료 보강 수업 보충 강의라고 하는데요. 그 보충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2회 이상이면은 안 들어가죠. 한 번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회 이상인 경우는 유료니까 결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안 했다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결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2번의 보충 강의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직강 선생님들은요. 인강 선생님들은 1.4배에 속해서 약간 복습이 가능하죠.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 나오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좀 많이 졸았다. 되게 피곤했다. 잘 못 받아 적었다. 그다음에 내용이 혹시 되게 어려웠다 하는 거는 하루만, 그죠? 나눠서 들을 수는 없고 하루만 한 번 더 보충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채워서 이렇게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프린트는 학원에서 수업 시간 중 오늘처럼 이렇게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배부 시 수강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참하시고 결석 시 결석하죠. 그러면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다음 주에도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결석하신 선생님들은 다음 주 수업 오기 전에 데스크 가셔서 내가 저번 주에 결석했는데 프린트를 주세요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셔야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꺼내보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석하셨으면 밑에 내려가셔서 프린트 주세요 한 다음에 갖고 올라오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결석 시 일주일 전 프린트를 학원 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수업 전 결석 시에 프린트를 요청해서 지참 후 수업을 들으시면 더 원활합니다. 그런데요, 2주 전 프린트, 내가 결석을 2주 동안 했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직강할 때 한 번 프린트 한 다음에 더 이상 추가는 다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어요. 그 프린트가. 그죠? 1주 전 거는 반드시 갖고 있지만 2주 전, 3주 전 되면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2주나 결석을 했다라고 하시면 오셔서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 1주 전 거는 달라고 하고 2주 전 거는 프린트를 뽑아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하셔서 뽑아서 다 듣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쭉 결석한 다음 오늘 들어오면 오늘 내용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빨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2주 전 프린트는 수량이 부족할 경우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3주 전 되면 아예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네. 근데 놀 데도 없으니까 다 버릴까? 그래서 막 그렇게 뭉탱이로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해드리지 않으니 집에서 프린트를 출력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그 이용 안내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생님들?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석하면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3번을 보세요. 수업 후 질문.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제가 질문 안 나오게는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혹시나 이제 질문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의 질문을 참 제가 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선생님한테 하나를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보다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하시면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분 막 흐르고 그다음에 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더 쉬다 오면은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타이트하게 한다면 수업을 제 시간에 좀 끝낼 수 있게끔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질문하시기보다는 수업 다 끝난 다음엔 제가 집에 안 가니까 계속 있으니까 그때 이제 질문을 모아 놓으셨다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보세요. 수업 내용에 오류가 있다.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막, 그죠? 막 이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런 말 얘기하시려면 그때는 쉬는 시간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제가 빨리 수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중간 쉬는 시간에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고민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질문은 직영상반에서 받을게요, 선생님. 그래서 직강반에서는 지금 강의하는데 직영상반 선생님들은 학원에 오셨는데 저하고 한 번도 대면을 못 하시고 집에 가시니까 항상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제가 바로 직영상반에 올라갈 테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올라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시간 많으니까 좀 기다렸다 제가 질문 다 듣고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상반에서 받을 예정이 오니 직영상반 선생님들은 질문하실 때 좀 쉽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냉난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 이제 체온도 다르고 이제 에어컨 아래인가 어디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과 관련해서는 학원 데스크가 아니라 우리 조교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교 선생님 말씀해 주셔도 별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는 좀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요 이제 에어컨 아래는 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터가 많이 나오니까요. 나는 좀 여름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앉으시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 별도의 점심 시간은 없어요. 저는요. 오늘은 당연히 없고요. 통로 시간에도 거의 없는데요. 대신 중간에 30분 정도 쉬니까 가지고 오셔서 그 학원 강의실 안에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물함은 학원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그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강의 2, 3일 후에 들으시면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경우가 뭐냐면 학원 강의 끝나자마자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오류돼서 강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프린트가 잘못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수정 안 된 프린트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매우 적긴 한데 한두 번이라도 있는데 나는 되게 화가 난다 이러시면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들으시면 화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완벽한 상태로 제공이 되니까요. 근데 나는 되게 빨리 듣고 싶다. 그리고 조금 약간 오류 있는 건 수업 시간 선생님이 다 고쳐주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찍 들으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 자신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빨리 들으실 수도 있고 늦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주말 수업은 주중 학원 운영 시간에 프린트를 해놓으시고 들으시면 좋죠. 왜냐면 프린트 할 때 약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학원에다 전화하면 해결을 해주시는데 학원 직원분도 주말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막 24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막 24시간 대기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서 시간을 잘 맞추셔서 프린트 하셔야 돼요. 2번을 보세요. 프린트는 직강 동영상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동영상이 제가 만약에 수업이 5시에 끝나면 이제 우리 그 동영상 팀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작업하시는 팀들. 그분께서 딱 작업을 하셔가지고 집에 안 가시는 날은 한 저녁 때 8시, 9시에도 올려드리고 하거든요. 또 어떨 때는 하지만 동영상 팀이 바쁘실 때도 있죠. 뭐 일이 있다던가 뭐 고장났다던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안 올리고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시간이 좀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몇 시까지 올려주세요 라고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은 프린트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저는 직강 수업을 했어요. 직강 수업하고 저는 막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바쁘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피곤하겠죠. 집에서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수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저는 프린트 수정을 해서 학원에 전화해서 이 프린트 수정된 거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직강 수업하면서 눈에 띄는 거는 좀 고쳐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강 선생님들한테 올려드리는 이유는 인강 선생님들은 늦게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늦게 듣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오타 없는
남는 걸 좀 제공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완벽한 거를. 그래서 그렇게 드리니까 앞에 일찍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다시 출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수정 파일에다가 수정 파일 해서 올려드리는데 다시 뽑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거는 인강 선생님 절대 다시 뽑아야 된다 하는 경우는 문자를 드려요. 그거는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다시 뽑으시되, 그런 게 없다 해서 수정 올라가면 먼저 뽑으신 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뭔가 수정 사항이 뭔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래를 한번 봐보세요. 아래는 프린트 용지 절약법 써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 프린터기도 그죠? 이 회사하고 관련도 없는데 좀 적어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저는 앱손 L4160을 저는 샀어요. 4160이에요. 저는요. 근데 꽤 쓸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셔도 되는데 왠지 6은 더 좀 성능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쓴 거는 6이라고 써드렸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6 같은 거, 6160 이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면 인쇄를 하시면은 용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면 홀수 페이지 인쇄 후 짝수 페이지 인쇄하면, 이거는 양면 인쇄 프린터 거기가 없을 경우는 홀수 페이지를 먼저 인쇄하고 뒤집어서 짝수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양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두 쪽 모아찍기라는 게 있어요. 기능에서, 인쇄 기능에서. 두 쪽 모아찍기는 한 페이지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두 쪽 모아찍기 어디 갔어요? 읽기 자료에 이거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직강에서는 저는 읽기 자료는 원래 두 쪽 모아찍기로 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직강 선생님들도 프린트가 너무 두꺼우면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잘못 나왔어요. 되게 크게 나왔죠, 하나가. 근데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양면으로 하면은 네 페이지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종이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도 그렇게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쪽 모아찍기로 하시고 양면으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눈 나쁘신 선생님들은 두 쪽 모아찍기 하면 눈 너무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은 그냥 크게 뽑으시고, 괜찮다 하시면 작게 뽑으시고. 4페이지로 오세요. 3번 인터넷 강의가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한이 있고요. 나는 개강 오케이 안 했는데 또 자동으로 개강이 돼요. 저희 학원은 그냥 자동으로 개강돼서 자동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열어봤다 해도 그냥 개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있어갖고 좀 못 들을 것 같은데 1, 2월 거 한 15일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홀딩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간 홀딩 신청을 하면은 홀딩을 해주는데 그 시간이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홀딩은 안 될 거예요.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학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러면은 안 듣고 끝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안 듣고 그냥 그 1년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거를 다 듣는 선생님이 없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기한을 좀 정했을 때 훨씬 더 듣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강제라도 막 듣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막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미루다 보면은 1년 내내 안 듣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헬스클럽 끊어놓고 정말 15일 가고 안 간 적이 많은 것 같아요. 1년 때 가야지 하다가 그냥 안 간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시간 기한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돼요. 특히 이제 연팩하는 선생님들은 기한을 잘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세요. 4번을 보세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몰아서 듣지 마시고 1강 듣고 1강 복습하고 1강 듣고 1강 복습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지 및 질문사항. 중요 공지는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려요. 문자.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제 카페가 있죠. 카페 가입을 하셔야 돼요.를 이용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셔서 카페 자주 들어오셔서 뭐 혹시 공지사항이 없는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에 대한 질문은 학원에다가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1:1 상담 코너 이용하시면 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것도 하시고 수업 관련 질문이라든가 등등등 이거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돼요. 배지훈 임용 카페에 질문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지훈 임용 카페에 예를 들어서 사물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물어보시면
학원에다 전화하세요. 이것밖에 답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더 빠른 피드백을 원하시면은 이제 누가 더 잘 알까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3번을 보세요.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은 배지훈 임용 카페에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임용 카페에 올려주셔서 임용 카페에 올려주시면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도 있고 그거에 대해 원래 궁금해하는 선생님도 있고 몰랐다가 나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찾아서 좀 답을 어느 정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하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막 손대기가 힘들어서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두 개씩만 조금씩 이렇게 올리시면 서로 좀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올려주시고 게시글 제목은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에 질문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제목 자체에 자기 질문의 요약을 올리시면 나중에 찾아보기도 편하죠. 다른 선생님들도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바움린드의 양형 유형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질문에 어떤 요약된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바움린드의 양형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은 검색창에 바움린드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질문이 계속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답안도 올라왔다 했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검색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네 해서 보시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자기가 질문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 거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010-4735 뒤에가 4490이에요. 4490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핸드폰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2개 있거나 한 개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 저희 아버지도 그냥 이 전화번호 쓰고 제 가족도 그냥 이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음성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문자나 카톡은 저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가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좀 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는 문자로 해주시면 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다음에 내용을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뭔가 문자로 얘기하실 선생님들은. 일단 문자나 카톡에는 답을 드리지 않는 거를 일단 원칙으로 할게요. 근데 대부분 답은 드리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메일로. 그러면 이제 타이핑은 제가 또 빠르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세요. 근데 간단 명료하게 보내주셔야지 또 막 이메일 탁 열었는데 막 글이 이러면은 막 눈도 아픈데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잘 빨리빨리 해드리고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니? 어떤 거냐면 9, 10월 됐는데 선생님 이제까지 놀았습니다. 2달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해서 1월서부터 하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서 진도 나가고 모이고 사고 있는데 2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 그 다음에 괄호 보세요. 상담. 당일 조교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을 갖고 오셔야 돼요. 질문, 상담하러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게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질문을 딱 갖고 오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 빨리 대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3가지까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한 분당 5분 정도 개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조교 선생님한테 신청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배지훈 임용카페 배생과 차 한 잔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민거리를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질문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배지훈 임용카페 카페가 제가 있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유아교육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들 유아교육 자료실 거기다가 이제까지 장학자료를 다 올려드렸어요. 거기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 안에 장학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에서 구하셔도 되겠지만 한번 검색해 보신 다음에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PDF로 다운받으시면 여기서 또 욕심이 있는 선생님들 모든 장학자료 다 다운받아야지 이러면은 다운받는데 너무 지쳐서 하나도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개씩 다운받으신 다음에 PDF로 열어서 나 한번 이거 읽어봐야 선생님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데 나 읽어야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장학자료는 제가 다 수업 시간에 다 1년 동안 다뤄드려요. 그러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되지만 궁금한 선생님들은 보시라는 거예요.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학원 수험생분들도 자주 카페에 좀 오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프린트 수정이나 휴강, 보강 등 다양한 공지사항을 카페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페이지로 오세요.
5페이지에서는 연관 강의 계획해서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아래에서는 스터디 신청서가 있죠. 스터디 신청서.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는 지금 직강 나온 선생님들은 기왕 오늘 그죠 시간 맞춰서 학원에 오시니까 수업만 듣고 가셔도 되겠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좀 토의라던가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아니면은 저녁 때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고 싶다 이런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이 그런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요거를 쓰셔서 오늘 조교 선생님한테 한번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서 빨리 쉬는 시간에 빨리 해서 쉬는 시간에 내주세요. 이제 좀 이따 쉴 테니까요. 그래서 성명 쓰시고요. 연령을 한번 써보시고요. 비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연령 아니 몇 세부터 몇 세 사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굳이 뭐 연령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연령도 좀 비슷하게 맞춰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혹시 헤어졌을 때 전화번호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 경험을 한번 써보시고요. 1차 준비 경험, 2차 준비 경험, 현재 거주 지역, 스터디 종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인생 뭐 어떤 스터디, 인생 스터디. 내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겠다. 진짜 열심히 다 할 수 있어. 숙제도 해오고 그다음에 만나서 모든 거를 다 스터디를 통해서 목숨 바치겠다. 인생. 복습용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은 거를 혼자 복습할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좀 토의도 해보고 궁금한 거를 서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복습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그다음 생활 스터디 뭐예요? 밥 친구, 고구마 나눠 먹을 친구, 그죠? 그 다음에 인사할 친구, 이런 친구가 좀 원한다. 그러면은, 생활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가능 지역은 일단 한번 적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노량진으로 할게요. 일단 다 노량진이다 생각하고 하고, 굳이 비슷한 선생님이 있으면 좀 해드리는데, 지역은 많이 못 맞춰드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다 그냥 노량진으로 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 2월 총론하고 연동 스터디 요청은 논술하고 총론 시간에 같이 나온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나는 논술하고 총론 같이 나와서 스터디 1이 다 논술하고 총론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은 요청을 하시고 나는 논술만 나온다. 그럼 비요청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논술만 나온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스터디 요청서를 일단 해드렸으니까 오늘 만나자마자 깨질 수 있어요. 만나자마자 안 맞는 것 같네요. 안녕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총론 시간에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총론 시간 다시 오고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드리면 그때 또 한 번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2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기회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카페를 통해서 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카페에다가 수업 끝나고 뭐 하실 분 하시면 또 잘 모여오셔서 이야기도 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그 스터디 신청서에다가 논술반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선생님들. 그 맨 위에 제목에 논술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찢어가지고 내시면 되죠. 한 장 다 찢으면 안 되죠. 여기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조교 선생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두 분요. 그래서 이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세요. 쓰셔가지고 나는 스터디 안 원하는데요. 그러면 안 내시는 거예요. 나 스터디 원한다. 그러시는 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리엔테이션은 좀 길었는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뜬금없이 질문. 없으시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나중에 또 하세요. 몇 가지만 조금 더 보고서, 시간 맞추고 잠깐 쉬는 시간 갔다가 다음 시간 가질게요. 근데 조금만 더 볼게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답안지는 이렇게 제가 큰 걸로 드렸고요. 작은 답안지가 있어요. 그죠? 작은 답안지. 근데 제가 좀 잘못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작은 답은 너무 작아요. 그죠? 너무 작아서 다음 시간엔 다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요거를 제가 인터넷 선생님들한테는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한글 파일이라서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오늘 숙제하실 선생님들 있잖아요. 1조 숙제하실 선생님들 혹은 다음 주에 숙제하실 선생님들은 일단은 답안은 손으로 쓰세요. 자기 글자로 답안을 한번 써보시고 저한테 제출하실 때는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한글 파일을 써서 거기다가 타이핑 쳐서 그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글씨가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타이핑 쳐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그 주는 방법은 게시판이 있어요. 첨삭 게시판.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딘가 뒤져보시면 첨삭 게시판이 있거든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첨삭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 1주차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면은 거기 들어가지면 나는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논술이잖아요. 논술에서 그 1페이지 잠깐 오시죠. 제가 만든 프린트 있죠. 1회차 해가지고 있는 프린트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교직 논술에서 올해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안지 및 배점, 답안지 관련 비고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현재 논술령, 변경도 이제 논술령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바뀌는데 이제 답안지의 형태가 좀 바뀐다 이건 것 같아요. 단 그 2020학년도까지는 논술령인데 원고지 형태가 돼서 아무리 많이 쓰고 싶은 사람도 1200자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원고지 칸이 1200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논술령으로 바뀌면서 답안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한 줄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몇 자나 쓸 수 있나 한번 제가 써봤어요. 큼직큼직하게 썼을 때 한 35자나 한 40자까지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35자나 40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엄청 큼직 썼어요. 그죠? 이 정도 큼직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써서 한 35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35자 기준으로 해서 그 다 쓰면 꽉 채워서 쓰면은 1750자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제가 계산을 다 해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한 줄에 근데 40자도 쓸 수 있겠어요. 글씨 작은 선생님들은. 근데 35자에서 40자를 쓸 수 있거든요. 글씨 너무 작나요? 크게 쓰라고 해놓고서 35자에서 40자까지 한 줄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줄을 쓰실 때는 선생님들 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종이가 이렇게 이렇게 줄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글씨를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동료장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할 때 마찬가지로 원고지 쓸 때 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지는 아니지만 원고지다라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원고지 쓸 때 기본은 뭐냐 하면 맨 첫 칸은 비우죠. 얘는 비우고 뭐 예를 들어 동료장학의 요 장학의 죄송합니다. 장학의 목적은 너무 크게 썼네요. 글씨를.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맨 첫 칸은 비워놓고 비워놔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많이 틀리신 게 뭐냐면 끝에까지 다 채워야 돼요. 단어가 이렇게 단어 같은 단어라도 끝에까지 꽉 채운 다음에 다음과 같다 이렇게 우리 그 이메일 쓰듯이 목적은 엔터 치고 같다 또 엔터 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단락을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첫째 무엇이다. 첫째 뭐뭐뭐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마침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침표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여기다 쓰지 않고 맨 끝에다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다 마침표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둘째 무엇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혹시 넘어가면 다음으로 써야 되잖아요. 다음 단락 넘어갈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비워요. 비우고 다음으로 동료장학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뭘 할 때 방법은 그다음에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단락이 끊어질 때마다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잘라지더라도 끝까지 다 간 다음에 이쪽으로 온다. 이건 원고지 쓰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안에는 좀 자유롭게 하되 이것만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단락 뛸 때 잘 띄시면 되겠죠. 단락 없이 쫙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체계 점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체계 점수가 깎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락을 넣으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쓰는 방법은 요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쓸 거는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적게 이제 쓸 거거든요. 조그맣게 쓰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이 아마 그냥 한 단락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아직 단락 나누는 건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라고 보고 예전에는 그래서 1200자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자까지 쓸 수 있다고요? 촘촘하게 쓰면 2000자도 쓸 수 있어요. 2000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5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은 35자로 해서 계산해 왔거든요. 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산 여기 써놓은 대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35자로 제가 해볼게요. 35자 한 줄에 35자로 됐을 때 보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까지가 됐고 그다음에 굵은 글씨로 굵은 선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면서 자기 분량을 자기가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굵은 선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얼마큼 썼는지 정신 없잖아요. 근데 굵은 선 있을 때마다 5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예전에 원고지에는 4줄마다 굵은 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5줄마다 굵은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줄이 되면 곱하기 5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175자가 돼요. 175자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를 곱하기 또 몇을 해야 돼요? 10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칸이 2장짜리거든요. 얘가 종이가. 그래서 앞에 크게 5칸, 뒤에 크게 5칸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곱하기 10 하면은 1750자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5자 쓰는 거는 정말 왕 크게 글씨를 썼을 때 35자예요. 그죠? 저처럼. 40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000자도 쓰려면 쓰겠다. 근데 많이 쓸 필요는 없겠죠. 괜히 읽는 사람 힘들게 하니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요 정도 큼직큼직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요 정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서론하고 결론이 빠져야 되잖아요. 서론하고 결론 빠져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서론을 좀 짧게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서론을 짧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5자를 서론이라고 하고, 그죠? 앞에 175자는 서론이고, 그럼 앞에 175자를 서론이라고 해요. 맨 뒤에 175자 5줄이죠. 5줄을 결론이라고 해요. 결론. 근데 꽉 채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별 필요는 없는데, 그럼 중간에 얘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제가 아까 나누기 15로 했어요. 나누기 15. 나누기 15는 왜 15로 했을까요? 15개를 물어보거든요. 우리한테. 가지수는 항상 15개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빼서 이 남은 175, 107을 뺀 거에서 15개로 나누니까 하나당, 한 가지당 99점 몇이 나오더라고요. 자가 나와요. 그럼 한 가지당 99점 몇 자가 된다면은 우리 15개로 바뀌기 전에는 몇 개였어요? 10개를 쓰는 거였었어요. 예전 분이 안 계시나 보네요. 10개를 쓰는 거였었어요. 근데 10개는 한 가지당 원고지 100자씩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당 100자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읽다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문제가 15가지, 목적 4가지를 써라. 그럼 벌써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점 4가지와 해결방안 4가지 써라. 이렇게 되면 문제점 4개, 해결방안 4개니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해서 15가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15가지에서 한 가지당 약 100자다. 100자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좀 덜 써도 돼요. 근데 100자다 정도가 된다면, 즉, 한 가지당 2문장으로 쓰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가지당 2문장씩 쓰는 거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1000자에다가 15글자 쓰려니까 한 가지당 75자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고 막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났죠.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짧게 쓰면 되니까, 키워드만 막 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가서 한 가지당 두 문장으로 쓴다. 한 문장이 한 50글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문장 정도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는 계속 연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10가지 쓰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분량으로 해서 쓰는 거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은 우리 요번에 이제 바뀐 그 논술에서는 분량 점수는 없어요. 짧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고지를 꽉 채울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뭐 점수 깎이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쓸 때 좀 풍부성을 좀 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써라.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짧게 키워드만 내밀지 말고 좀 풍부하게 써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보세요. 풍부하게 쓰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쓸 게 없는데 글자 어휘력이 좀 딸리시거나, 아니면 나는 길게 쓰면 호응이 다 틀리고 맥락이 이상해진다라는 글쓰기에 좀 자신이 없는 선생님들은 안 좋게 바뀐 거죠.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일단 나는 글 쓰는 건 일단은 유려하게 막 썰이라도 막 푸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선생님들은 좀 유리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들은 키워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구니가 더 커졌으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답이 될 만한 내용들을. 그래서 답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짧은 글자 수의 키워드가 얼마큼 잘 일목요연하게 들어갔냐가 채점의 기준이었다면 요번에는 맥락을 얼마큼 맞게 하느냐죠. 키워드는 세상에나 안 넣을래 안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키워드 싸움이라기보다는 책의 맥락을 어떻게 잘 잡느냐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글쓰기 연습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글쓰기가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논술 답안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쓰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또 길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문장으로 하려면은 뭐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좀 이유라던가 뭔가를 자꾸 붙여봐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좀 또 연습하시면 또 되니까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일단은 배점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바뀐 거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배점을 잠깐 보시죠. 박스에서 배점에서는 논술의 내용은 15점. 색깔이 있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네, 논술의 체계는 5점인데 논술 체계에서 보세요. 글의 논리적 체계성. 그 다음에 맞춤법이 원고지 작성법이 1점이었는데요. 이제는 맞춤법이 원고지 작성법에서 원고지 작성법은 필요 없잖아요. 얘는 빠지고 그냥 맞춤법만 들어갔어요. 그죠? 요게 2점이 되고 분량 점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써도 들어갈 말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짧게 쓰면 글의 논리적 체계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짧게 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에라 분량 점수 없는데 나 5줄로 끝내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 체계성이 없으니까 쓸 거는 다 쓰면서 그 60분 안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문항 형태는 똑같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답안은 원고지 형태가 아닌 일반 답안지 작성하며 주어진 수의 답안지 작성하고 글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분량에 대해서 배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게 쓰시더라도 한 바닥 쓰시고 두 번째 바닥에 한 반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점을 하지 않음. 또 보면은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분량 점수가 없어도 가지수를 몇 개를 써라 이거는 안 쓰더라도 채점을 할 때 많이 쓴 사람은 A를 주고 적게 쓴 사람은 B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지 않나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상대평가라서 많이 쓴 사람은 더 많이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뭐 써라라고 할 때 분량 점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맞춤법 2점의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답안지 쓰기 유의사항에서 한 줄에 몇 자 저도 썼다가 내가 한번 써보고 말씀드려야지 해서 빈칸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35자에서 40자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35자에서 40자 한번 써보시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는 요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해서 35자에서 40자 쓰도록 글씨 크기를 좀 조정해서 쓰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굳이 글씨를 작게 써서 분량이 적어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막 땡겨갖고 쓰면은 되게 조금 썼다 이런 생각 드니까 큼직큼직하게 써서 읽기도 편하게 한 다음에 분량을 좀 많이 좀 두둑하게 쓴 것 같다 이런 느낌 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쓰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쓴다. 이거 왜 썼느냐 하면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적, 일, 기술 향상 막 이렇게 향상 그다음에 뭐 협력 강화 뭐 이렇게 해서 짧게 개조식으로 쓰시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문장으로 써야 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원고지 쓸 때처럼 단락이 나누어진 경우 한 칸에서 두 칸 맨 앞에 단락 맨 앞에는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비우셔야 되고 단락이 나뉘어지지 않으면 비우지 않고 꽉 채워서 쓰시면은 원고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답안만 보았을 때 어디에서 단락이 구분되어졌고 몇 단락으로 썼는가 어디에 뭐가 정답이 써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예뻐 보여요. 4번을 보세요. 줄 끝까지 모두 채워서 쓴다.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 끝까지 갔다가 단어가 끝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 앞으로 오셔서 쓰시면은 더 좋은 잘 쓴 답안으로 보여요. 이렇게 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제가 기출문제 해드린 게 있어요. 기출문제는 교직 논술이 시작된 게 2004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 처음 시작됐을 때서부터 쭉 문제 드린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나왔는가를 좀 파악하시라고 드렸는데 지금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한번 쭉 넘겨가 볼까요? 옛날에 이렇게 읽을 게 없었구나. 쭉 가보시면 지금처럼 좀 읽을 게 많아진 게 2018년도서부터가 좀 읽을 게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나가고 배점의 형태를 보면 아래줄을 보시죠. 아래쪽에 배점에서 논술의 책에 10점이고 논술의 내용이 총 10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점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은 못해도 10점은 나오니까. 한 개 다 틀려도 10점은 나오잖아요. 체계 점수가 10점이니까. 근데 지금은 체계 점수가 5점이고 논술의 내용이 15점이니까 이렇게 논술의 내용이 15점이 된 다음서부터 17점만 받아도 되게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12점 나오면 좀 못했다. 나 너무 못했다. 그다음에 10점 나오면 평타는 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20점 받으면 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받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만점 안 받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였어요. 뭐 19점? 아우 어떻게 너 안 됐다. 이 정도로 19점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만점 아니면 다 의미 없었거든요. 지금은 19점 정말 잘하셨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쭉 오세요. 계속 쭉 오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한번 문제 보시고 나중에 좀 다뤄드릴 거예요. 얘네들요. 그 다음에 뒤로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화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약간 형태는 좀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원 교직 논술 해서 문제해서 이렇게 반성적 전월 쓰기처럼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문제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식은 대화에 나타나는 행간을 내가 읽은 다음 행간에 있는 거를 내가 좀 바꿔서 글로 좀 바꿔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성적 전월 다 써져 있잖아요. 글 형태로 써져 있는 뭐 행간을 읽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쉬워진 건데 조금 어렵게 또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또 많이 틀렸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지만 만점도 또 많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살펴볼게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올해 논술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 초등 선생님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정도에 공부할 건가 보다 이렇게 조금 보셨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린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동안에 조교 선생님들한테 그거 내주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걷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영상반하고 대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대구 선생님들은 교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럼 직강 선생님들만 있다고 하시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다 내주시면 되고 대구 선생님들은 스스로 거두셔서 직원분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러면은 25분까지 쉴게요. 선생님들. 이것도 내셔야 되고 우리 조교 선생님도 바쁘시니까요.